맞습니다. 드렁크입니다. 제가 차트기법을 강의는 처음 같아요. 예, 처음이고 차트기법을 강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자,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오아시스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안배가 되고 주식을 하다 보면 보조지표의 어떤 매력을 못 느끼죠. 예, 효과를 못 본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대개 보면 보조지표라는 것을 이제 인터넷에서 배우고 쓰고 하죠. 우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원안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가격 이동평균선을 만약에 사용한다면 보조지표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차트 기법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웹에 있는 걸 쓰면 별로 이득이 없다는 얘기죠.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건 검색기에도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만약에 제가 가격 이동평균선 하나를 가지고 강의를 한다. 이거 1년 할 수 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얘 하나만 갖고 하루에 하나씩 뭐 5분짜리 10분짜리 강의를 계속 만들어라. 저는 1년 만들 수 있어요. 이동평균선 하나만 갖고. 즉 이걸 역으로 해석하면은 무진장 많은 다양한 방법이 연출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비법의 위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 저렇게 하고 그러면 못하거든요. 실전에서는. 비법은 하나로 돼 있어요. 예. 비법은 정해져 있고 비법은 하나의 어떤 원칙을 여기도 쓸 수 있고 저기도 쓸 수 있고 모든 곳에 쓸 수 있어야겠죠. 그죠? 이럴 땐 저렇게 하고 저럴 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너무 복잡하고 광범위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투자자가 판단의 기준이라든가 어떤 매매의 결정을 못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응용해서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가격 이동 평균선은 마우스 우측을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초보자님들 때문에 이렇게 기초를 설명해요. 지표 추가가 있어요. 누르시고 여기다 가격 이동 평균선 하면 입력이 됩니다. 가격 이동 평균 있죠? 예. 눌러요. 그래 적용. 그럼 차트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더블 클릭하시고 예. 그러면 보통 5, 10, 20, 60, 12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왜 50, 20, 60, 120이냐면 왜 5, 10, 20, 60, 120이냐면 5는 뭐예요? 5일은 일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날은 주식 안 하잖아. 그죠? 자, 10은 당연히 2주일이겠죠. 그죠? 20은 4주니까 한 달이겠죠. 60은 3개월이겠죠. 3개월. 120은 6개월이겠죠. 이것은 무슨 선이냐면 회계선이에요. 회계선. 회계기일. 기업에서 예를 들어 장부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사를 하시면 일주일 장사 얼마 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3일 장사 어떻게 했어? 이렇게는 안 묻잖아요. 되게 2주일 얼마 했어? 특히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주봉이 많아요. 월봉 말고 월급 말고 주급이 많아요. 외국은 일주일로 계산해서 인건비를 준다든가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20일. 자, 한 달 동안 매출 얼마나 했어? 그죠? 20일이죠. 그죠? 예. 3개월은 뭐예요? 3개월? 60일. 그죠? 3개월은 뭐예요? 1, 4분기, 2, 4분기, 그죠? 이해되죠? 3, 4분기 회계장부에 4, 4분기. 그죠? 1, 4분기 1월부터 3월까지, 2, 4분기 4월부터 6월까지, 3, 4분기 7월부터 9월까지, 4, 4분기 10월부터 12월까지. 그죠? 그래서 이 회계선이에요. 120일은 6개월 선이거든요. 기업 회계장부에 보면 전기 실적, 후기 실적이래요.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그죠?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회계선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업 그 분석과 관련 있는 선입니다. 즉 이것은 일봉에 써야 되는 선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주봉에 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주봉, 예, 주봉에 쓰고 또는 분봉에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 확실하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기한선을 말씀드렸잖아. 그죠? 기한선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20일 선을 쓴다. 일봉에서. 그럼
월봉이면 월봉으로 바꿔야겠죠. 그죠? 6일선을 써야 되는 거죠. 그죠? 6개월선이니까. 이런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수준 높은 가격 이동평균선입니다. 예, 이런 것은 제가 인터넷에 배운 게 없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도 처음 들을 거예요. 예. 자, 우선 가격을 넣어야겠죠. 자, 입력이 됐다면 확인을 누를게요. 그러면 이제 배치가 됐죠. 예. 뭐 이거는 뭐 관계없어요. 제가 삼성전자로 바꿀게요. 일단 특별한 종목으로 하는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했으면 일봉에 들어갔어요. 자, 가격 이동평균선은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보조지표에서 가장 지표다운 지표예요. 왜냐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회계선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회계선이. 그러면 이 배열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 50, 20, 60, 120 이렇게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된 거는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정배열. 길이 짧은 거서부터 5 이렇게 10, 20, 60, 120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정배열이라고 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5일, 그죠? 10일, 20일, 60일, 120일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죠. 이것을 정배열. 반대로 만약에 거꾸로 되어 있다. 그럼 역배열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거꾸로 막 주가가 내려올 때는 이런 배열이 있죠. 여기가 역배열이에요. 예, 여기가 역배열이에요. 거꾸로 5, 10, 20, 60, 120 이렇게 순서대로. 이건 역배열이라 합니다. 원본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정배열과 역배열은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원본에는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중력과 비슷하다. 중력과 비슷하다. 즉 어느 이동평균선에서 멀어지면 사거나 파는 그런 형태이다. 즉 쉽게 해석하면 이런 형태죠. 만약에 내가 꼭 21선을 쓰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만약에 11선을 썼어요. 그냥 저는 11선으로 한번 해볼게요. 11선을 썼어요, 제가. 예. 11선 하나만 들어갔죠. 그러면 이 선과 멀어지면 매수예요. 이 선과 위로 멀어지면 매도예요. 끌어당기는 중력과 같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가파르게 올라가 있으면, 그죠? 이렇게 따르려 올라가지만 가파르게 올라가 있으면 매도겠죠. 이게 많이 떨어져 있으면 매수겠죠. 자, 이런 관계를 원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원본에서.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것을 응용한 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듣게 되겠지만 엔돌루프예요.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게 바로 이제 엔돌루프예요. 보조지표에서. 예. 그것이 엔돌루프. 예, 엔돌루프 기법이라서 이런 이동평균선을 얼마 이상 올라가면 매도, 얼마 이상 떨어지면 매수.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변형한 게 바로 엔돌루프예요. 보통 모든 보조지표는 이동평균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보조지표는 이동평균선을 기반으로 한다. 예, 머릿속에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모든 보조지표에서 기본으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실전에서 이것을 직접 매매를 하려고 그러죠. 근데 안 되시죠, 그죠? 예, 그런 원리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5일선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5일선을 바꿔볼게요. 숫자를 크기를 한 3 정도 놓을게요. 보통 이제 5일선을 골든크로스 하면 매수를 한다. 원래는 원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골든크로스는 매수다. 예, 데드크로스는 매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상승장에서 가능합니다. 상승장에서. 즉 시황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가능해요. 예, 상승하는 구간에서 가능합니다. 이 종목은 이제 주도주다 보니까 이게 5일선을 좀 타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들죠. 왜냐면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주가 등락이 작아서래요. 주도주라. 만약에 주가 등락이 큰 종목 같으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검색해서 예, 만약에 시세에서 가격 주가 등락이 만약에 30봉 전에서 한 5봉 전을 할게요.
5분년에 주가 동력이 한 20%, 30%, 40% 이상 이렇게 추가 실시간세 이렇게 하면 돼요. 검색기를 쓸 정도면 어느 정도는 실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자,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양지사. 예. 자, 이렇게 등락이 큰 거는 5일선을 안 타고 갑니다. 그죠? 예. 자,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게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인터넷에 있는 걸 가져오지 않았어요. 제가 다 연구를 한 거예요. 예. 지금도 방금 찾아냈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등락이 없어서 5일선을 타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상승할 때. 그죠? 맞죠? 확대를 좀 시켜볼게요. 5일선을 타고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등락이 큰 거는 보시면 5일선을 안 타고 가죠. 그죠? 그러니까 5일선을 깨면 이탈하라는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삼성전자를 만약에 상승할 때 팔아야 된다면, 이렇게 연속으로 갈 때 팔아야 된다면 매일 깼다 올렸다 하거든요. 그럼 팔아야 됩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실전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실전 투자에서. 예, 이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차이를 몰랐었죠. 그죠? 저한테 처음 듣는 거죠. 이런 종목은 예를 들어 등락이 크기 때문에 5일선이 딸려 올라가게, 평균 가격이 딸려 올라가기 못하는 거죠. 천천히 가는. 왜냐면 뒤에 있는 가격이 평균가로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주가를 쳐올려도 딸려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오늘 뭐 여러분들 새로운 거 많이 배우네. 예, 제가 이제 이런 거를 강의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실제로 실전 투자하면은 이걸로 매매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매매법이 아닙니다. 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분석가예요. 매매기술을 개발자고. 그 실전에서는 이런 게 안 먹히는 거라고요. 아셨죠? 자, 여러분들께서 방송 같은 때 보면 누가 전화를 상담해요. 저도 옛날에 초보 때 많이 봤어요. 그럼 상담하면 그 전문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종목 어디서 팔아야 됩니까? 그러면 5일선 깨면 파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5일선 깨면 파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 생각을 못 하시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뇌가 아주 훌륭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아무리 공부를 못했고 머리가 나쁘더라도 그쪽으로는, 왜 옛날 말로 빠꿈이라는 말 있잖아요. 아주 빠삭해. 그렇죠. 누구나 가능한 거야. 생각의 틀만 바꾸면. 예,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자, 이 종목 어떻게 팝니까? 라고 했을 때, 주가 이렇게 진행됐어요. 예, 어떻게 팝니까? 라고 했을 때 5일선은 깨면 파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5일선에 깨면 이탈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들은 말만 그냥 가져와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좀 해보라는 얘기지, 나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주가가 진행이 됐어요. 하나, 둘, 깼어요. 이날 5일선을 보니까 가격이 48,000원. 이게 마우스로 갖다 대면 5라고 써 있어요. 맨 밑에. 예, 48,110원이에요. 자, 여러분 48,110원을 제가 쓸게요. 자, 여기다 쓸게요. 48,110원은 없으니까 48,000원에 팔았겠죠. 그러면 내가 57,000원짜리 고점에서 들고 왔는데 48,000원이면 몇 프로일까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얼만가? 58,700원 나누기 48,000원. 약 1.438, 7255원입니다. 자, 들으셨죠? 1.4387. 그러면 100분율로 봤을 때 이 고점과 여기 5일선까지는, 자, 1은 지워야죠. 1은. 예. 1.4387이면 이렇게 1을 빼면 돼요. 그러면 43.87%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퍼센트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퍼센트가 아니에요. 예,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퍼센트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43.87%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5일선에 파는 사람은 43.87%를 못 먹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등률을 잡았는데 43.87%를 아래서 돈을 덜 먹고 팔아라? 자, 5일선 매도를 하세요. 그러면 5일선에 팔았단 말이에요. 고점에서 58,700원이라는 가격을, 내가 매도한 가격을 계산했을 때 48,000원어치 주식을 사서 57,800원까지 올라가려면 43.87%가 올라가야 돼요. 얼마나 많은 손실이 있습니까? 그죠? 이런 거 계산 안 해보셨죠? 그죠?
저는 독학할 때 했어요. 제 독학 영상은 올려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제가 독학할 때. 그래서 이런 계산을 사람들이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일선에 맹종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5일선 돌파하면 수익 나더라.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자, 지금 영상을 찍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2부로 돌릴게요. 2부. 예, 그건 2부에 올릴게요. 5일선 돌파를 하면 수익이 나더라. 과연 그럴까? 예, 그것은 2부에 올릴게요. 영상을 길게 하면 여러분 피곤해서 못 봐요. 그러니까 짧게 끊어서 올려드릴게요. 지금도 17분이 녹화되었어요. 이거 강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거 이동평균 하나 갖고도 나는 1년 내내 떠들 수 있어. 근데 보조지표가 이렇게 많아. 예? 이거 여러분들 다 알아요? 예? 다 알 필요도 없고 이렇게 많아요. 이거. 예? 이 보조지표 차트기 검색기까지 들어가면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시간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특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오늘 첫 시간이에요. 예. 꼼꼼히 보시고, 자, 이해가 안 가시면 오늘 봤잖아요? 그러면 내일 한번 더 보세요. 그러면 어제 분명히 봤는데, 오늘 새로 들리는 게 있어요. 예. 어제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오늘 다시 시청하니까 새로 들리는 게 있다고.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서 다음 시간에 요거, 이동평선 5일선을 돌파하면 수익이 나더라. 그것을 제가 역설을 해드릴게요. 자, 성공투자 기원합니다.